나는 오늘 여러분에게 어려운 정치 외교 이야기나 도덕 교과서 같은 얘기를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바로 60여 년 전 이 고장 성주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어느 곳에서도 하지 않았던 나의 이야기, 여러분들이 어디서도 들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러한 한 선배의 이야기를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고자 합니다. 나는 이제 나이가 들어서 가끔 배낭을 메고 혼자서 옛날 인연이 있던 곳을 찾아 추억의 여행을 합니다. 작년 2015년 6월에는 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추억의 고장 성주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이 상단골 성주 고등학교를 몇 번인가 혼자서 찾아왔습니다. 옛날 목조 건물 자리엔 멋진 현대식 건물이 자리하고 잘 가꾸어진 조경 속에 우뚝 선 나의 모교 성주 고등학교를 보고 또 보았습니다. 그리고 나는 눈을 감았습니다. 감겨진 내 눈 속에는 그 옛날 성주 농고가 떠올랐고 그 속에 고등학생인 내가 서 있었고 친구들이 있었고 선생님들의 모습도 보였습니다. 나는 다시 눈을 떴습니다. 생각했습니다. 여기가 바로 나의 오늘이 싹튼 내 모교구나. 나를 키워준 잊지 못할 나의 모교구나 하고 깊은 감상에 젖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 학교 나의 후배들을 위해서 무엇인가 하고 싶다. 해야만 한다. 하는 그러한 생각이 강하게 북받쳐 올랐습니다. 후배 학생들 앞에서 나만이 들려줄 수 있는 이야기를 해주자. 지금은 다 잊혀진 선배들의 이야기를 해주자고 마음먹었습니다. 그래서 교장 선생님께 간청을 했죠. 이 자리에서 여러분에게 65년 전에 이 얘기를 들려줄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다행히도 교장 선생님께서 쾌히 허락해 주셔서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 감사합니다. (1951년) 지금으로부터 65년 전 15살의 한 소년이 성주를 찾아왔습니다. 부모도 없고 의지할 곳도 없는 나이 어린 한 소년이 이 고을을 찾아왔습니다. 한때의 끼니와 비바람을 피할 잠자리를 얻고자 피로에 지친 몸으로 이 땅 성주를 찾아왔습니다. 그 소년의 이름은 김석규. 바로 이 자리에서 여러분 앞에 특강을 하는 이 사람입니다. 1951년은 한국전쟁이 한참이던 어려운 시기였습니다. 나는 서울에서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경기중학교 1학년을 마친 때였습니다. 초등학교 5, 6학년 때 부모님을 연달아 여의고 천혜의 고아가 된 나는 친척들에 있는 청도다 대구를 전전하다가 드디어 성주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성주 옆 세로골 도문안 할아버지네를 찾아 피곤하고 지치고 초라한 한 몸을 의탁하러 찾아왔던 것입니다. 만산 도문안 할아버지는 저희 할아버지와 동서지간입니다. 내가 처음으로 몸을 의탁한 곳은 도시 소유의 연산 사과가수원이었습니다. 내가 하는 일이란 가수원의 사소한 일을 돕는 것입니다. 봄이면 사과꽃이 산을 덮고 온갖 초목이 새싹이 돋아나는 그 시절이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봄이 되면 가수원에는 할 일이 참 많았습니다. 사과나무에 약도 치고 접과도 하고 일당을 받으러 가수원에 일하러 온 예산동의 처녀들 그들의 이름을 지금도 기억합니다. 순덕이, 인분이. 그 사람들을 다 감독하는 내 처지가 되어서 의식되기도 했고 그때의 일이 정말 아름답게 회상됩니다. 지금은 다 어디서 뭘 하면 늙어가고 할머니가 되었는지 한번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가수원의 겨울이면 새끼를 꼬거나 사과나무에 불필요한 가지를 잘라낸 전지 작업을 합니다. 그리고 먼 산에 일꾼들과 같이 나무하러도 갑니다. 나무하러 가는 전날에는 소신을 삼고 아침 일찍 일어나서 소죽을 끓이고 그리고 나무하러 먼 산에 갈 때는 소수레를 타고
양산도 가락을 흥얼거리면서 가던 때가 생각납니다. 그때 배웠던 양산도 가락이 지금도 생각이 나서 가끔 나 혼자 있을 때는 흥얼거리기도 합니다. 그때 그 시절이 얼마나 값진 경험이었던지. 매주가 달려있는 초당방에서 일꾼들과 같이 자고 먹으며 생활하는 그 시절이 정말 나에겐 돈으로도 살 수 없는 교훈이고 자극이었습니다. 그때 익혔던 사과 이름들도 지금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사과 얘기만 나오면 무엇인가 아는 척 하기도 합니다. 초여름에는 파란색의 이와이가 나오고 그 다음에는 붉은색의 홍옥이 나오고 가을에는 주종상품인 국강이 나옵니다. 특수 고급 품종인 골든 델리시아스 같은 노란색의 사과도 있었습니다. 조군 사과에는 봉지를 씌워서 새나 벌레의 접근을 막았습니다. 사과에는 단저병 같은 병충해가 무서워 항상 봄에는 황산 모르드액기 같은 농약을 몇 번이고 뿌리던 것이 지금도 생각납니다. 가수원에 있으면서 나는 이 성주중학에 다녔습니다. 비난 학생으로 와서 청강하는 학생이었습니다. 정식 등록된 학생이 아니었습니다. 나와 같이 그때 공부하던 친구들의 이름이 기억납니다. 여춘동, 정춘식이, 백내기, 안흥섭이, 배준호, 정규성 등 성주중학교 7회 동문들입니다. 내가 그들의 이름을 기억하듯이 그들도 나를 기억해 주었으면 합니다. 그러나 나는 정식 학생이 아니기 때문에 정강생이었기 때문에 졸업장이 없습니다. 성주중학교 7회 졸업식 날 나에게 마지막이 될 수도 있는 그 졸업식 날 이 학교 뒤에 산이었습니다. 그 뒷산에 홀로 앉아서 멀리 들려오는 졸업식의 노래를 들었습니다. 빛나는 졸업장을 타신 형님께 꽃다발을 한아름 선사합니다. 나는 졸업식 노래를 멀리서 들으며 저는 눈시울을 적시곤 했습니다. 지금도 눈 감으면 그때 내 슬픈 모습과 그 눈물이 기억나곤 합니다. 이렇게 중학교 과정을 마친 나는 1952년인가 가수원에서 성주 읍내에 있는 정미소로 왔습니다. 정미소 이름은 3일 정미소입니다. 시골에서 읍내로 오니 참 좋았습니다. 현미를 빼서 정미를 도정하고 재분기에서 밀가루도 만드는 일도 배웠습니다. 쌀가마니를 차에 싣고 내리는 일도 곧잘 했습니다. 전기 사정이 좋지 않던 시절이라서 중유 발전기를 하나 마련했는데 그 중유 발전기 기술자의 조수 노릇도 했습니다. 잠은 작은 방이 있지만 일꾼들이 항상 많아서 저는 정미소 안에 쌀가마니 속에서 자는 것이 더 편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정미소에서 트럭 한 대를 장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내가 차 조수가 되었습니다. 한 번은 산판에 나무하러 갔다가 고장이 나서 산속에서 며칠 밤을 혼자 차를 지키면서 세웠던 일도 있습니다. 얼마나 산속에 뭐가 나오는지 무서웠던지 그때 일을 생각하면 섬찟섬찟합니다. 그리고 또 한 번은 외관 근처에서 또 차가 고장이 나서 운전수는 엔진 오일이 새니까 부속을 구하러 대구에 간다고 가버리고 나는 차를 지키면서 인접 인가에서 하룻밤을 세웠습니다.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집 인가에 내가 잤던 집 주인이 문둥병 환자였습니다. 그래서 이거 섬찟하기도 했습니다만 요즘 생각하면 문둥병이라는 건 아무것도 아닌데 그때는 무서웠습니다. 그 외관을 근처 대구로 가는 신동고개에는 그때 나 환자 수용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근처 인가에 자다 보니 그렇게 되었던 것입니다. 요즘 자동차와 달리 겨울에 자동차 발동이 잘 안 걸립니다. 그래서 아침에 되면은 스타팅인데 이런 것을 갖다 꼽아가지고 뺑뺑 돌립니다. 돌리는데 어린 내 힘으로는 그게 돌아가지 않고 오히려 반동이 돼서 내 팔을 다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아침 해장국을 먹고 나오던 운전수는 야 너는 아직 어려서 안 되겠구만 그러면서 자기는 한 손으로 왼쪽으로 딱 돌려도 금방 발동이 걸리던 그 시절이었습니다. 저는 그때 왜소하고 아마 작았던 모양입니다. 정미소는 그 성주중학교와 성주고등학교로 가는 길목에 있었습니다. 매일 등교하는 학생들을 보게 됩니다. 부러운 눈으로 쳐다봅니다. 나도 중학교를 제대로 나와가지고
고등학교에 다니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꿈을 꾸기도 했었습니다. 이대로 내가 있으면은 잘 돼야 정미소 기술자나 발전기 기술자나 자동차 운전수가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나는 고개를 젓으면 아니야. 난 절대로 그대로 좌절할 수는 없어. 내가 얼마나 공부를 잘했는데 어린 마음에 그런 생각을 하고 서울로 가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때 6.25 사변이 금방 끝나고 서울에 모두가 들어갈 때입니다. 도강증, 군으로부터 도강증, 또 한강을 건너간다는 증명서죠. 건너갈 수 있다는 도강증만 받으면은 서울에 갈 수 있다고 듣고 있었습니다. 무조건 서울에 가야겠다. 무슨 수를 쓰라도 가야겠다고 생각하고 한 장의 조그만 쪽지를 남기고 저는 서울 가기 위해서 정미소를 떠났습니다. 그런데 그때 생각은 정말 순진하고 막연한 생각으로 그랬던 것 같습니다만 곧장 붙잡히고 말았습니다. 금방. 그래서 다시 정미소로 돌아왔습니다. 그렇게 정미소의 시절을 보내다가 나는 또다시 성주 양조장으로 가게 됩니다. 지금은 전통시장으로 바뀌어서 어디쯤이 성주 양조장인지 잘 흔적을 찾아볼 수 없지만 지금은 그 언저리에 커다란 터에 성주 양조장이 있었습니다. 나는 술도 거르고 고도도 말리고 술도 파는 일을 거들었습니다. 자전거로 술 배달도 했습니다. 장날은 무척 바빴습니다. 양조장 안에서 술도 팔아야 하고 시장 구경도 해야 하니까 닷새 만에 열리는 성주 장날은 정말 축제나 다름없습니다. 저에게는. 그래서 즐거웠던 시절이기도 했나 봅니다. 근데 그때 성주 양조장에는 술을 좋아하는 학교 선생님들이 늘 자주 오셨습니다. 그 당시 성주에는 임종용 씨라는 가수원 부자가 성광고등중학교라는 학교를 기독교 계통의 학교를 설립했었습니다. 근데 중학교밖에 없었는데 고등학교를 새로 만들자 해서 만들었는데 학생이 별로 없었습니다. 1학년. 그러면서 선생들은 늘 양조장에 와서 술을 잡수시면서 저 김군은 말이야 중학교 과정은 마쳤는데 지금 우리 학교에 들어온 딱인데 말이죠. 이거 저런 애가 학비도 없는데 어떻게 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항상 하고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장래 여기 서울에 성주인 상을 타신 그 배태영 선생께서 자기가 성주중학교 선생 때 성주 여중 선생 때 양조장에 술을 잡수면서 나를 봤다고 합니다. 늘 보니까 이거 조그만 꼬마가 늘 삼위일체 영어 참고서를 들고 외우고 있는 것을 자기가 직접 목격했다. 그래서 늘 그 학생이 어떻게 되는가 지켜봤는데 나중에 대사도 되고 뭐도 되고 하더라 하는 것을 요전에 그 성주문화사업후원회에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나는 모르는 가운데도 옆에서 누군가가 보고 있구나. 누군가가 나를 지켜보고 있구나 하는 것을 늘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근데 그때 마침 칠곡군 양목면에 사는 김세훈이라는 분이 성주 양조장을 인수해가지고 새로운 양조장의 주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성주에서 참 좋은 일도 하고 싶고 그런 때였습니다. 그래서 학교 선생님들의 이견을 받아들여서 좋다. 그러면 김석규 학교 가라. 그래 돼가지고 저는 성광고등학교 2학년으로 편입하게 됩니다. 성주중학교를 나온 지 3년 만에 성광고등학교 2학년으로 편입하게 되었습니다. 중학교 졸업장도 없는 나를 바로 고등학교 2학년으로 받아준 성광고등학교와 나의 입학을 주선하려고 여러 가지 분위기를 만들어 주셨던 그 선생님들에게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다시 학생이 됐죠. 성주중학교를 나온 지 3년 만에 새로 교모를 쓰고 등교하는 것이 나에게는 정말 대단한 기쁨이었습니다만 무척 또 부끄럽고 쑥스러웠습니다. 새로 모자를 쓰니 잘 맞는지 안 맞는지도 모르겠고. 성광고등학교는 나와 비슷한 학생들이 많았습니다. 학업을 중단해서 못 다녔거나 가정 형편이 어려웠거나 뭐가 잘못돼가지고 작업을 지속하지 못했던 학생들이 많이 들어와서 제가 그때 들어가도 나이가 나하고 비슷한 사람이 많았어요. 늦게 들어가도. 저보다 많은 사람도 있었고.
그래서 선생님들도 되게 경험도 없고, 뭐 경력도 없는 그런 선생님, 대학교만 졸업하면 와서 가르친다고 했고, 그러나 그 선생님들이 다 이 신설학교를 잘 만들어보자 하는 열성과 열의로서 가르쳤기 때문에 저희들에게는 정말 좋은 선생님이고 저희들이 배우기에는 조금도 부족함이 없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양조장에서도 나는 아예 공부하는 학생으로 대우해서 일꾼들도 나를 뭐 일시키려고 하지 않습니다. 나를 무척 위해주고 도와주었습니다. 나는 열심히 공부도 하고 친구들과 잘 어울렸습니다. 오랜만에 고등학교 교복을 입고 교모를 쓰고 부끄러워하던 것도 잠시 이제는 성주거리를 완전히 활보하고 다녔습니다. 그때 제 사진을 성주사진관에서 찍어가지고 아주 잘생긴 사진을 갖다 성주사진관 그 유리창에 한동안 걸어놨었습니다. 지금도 가보니까 성주초등학교 앞에 사진관이 하나 있긴 있더군요. 그때 그 사진관은 아니었지만 그때 그 사진 유리창 쇼윈도에 제 사진이 교모를 쓴 사진이 오래 걸려 있습니다. 지금도 그 사진을 제가 잘 보관하고 있습니다. 나는 그 당시 자주 열리던 웅변대회도 늘 나갔습니다. 그래서 성광고등학교 대표로 나와가지고 성주고등학교도 제치고 성주농고도 제치고 1, 2등을 휩쓸다시피 했습니다. 그때 상장들은 아직도 제가 잘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성광고등학교에서는 공부도 잘하고 웅변대회에서 나가서 학교의 명예도 드높인다 해서 참 칭찬받고 대우받는 학생이 되었습니다. 제가 성주 성광고등학교 3학년 때쯤 대학 지원학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대학을 들어가기 위해서는 성광에 있어서 안 된다. 성주 농고로 가자 하는 친구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엑소더스지요. 성주 성광고등학교에서 성주 농고로 줄이어서 3학년 학생이 넘어갔습니다. 전학서를 써주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가서 공부하면 되는 거예요. 그 합격은 나중에 정리되고 이런 사정이었는데 나도 생각했습니다. 성주 농고가 그 전에 아주 대단히 많이 서울대학에도 합격시키고 있는데 나도 이게 성광에 머물다가는 이거 죽도 밥도 안 되겠구나. 나도 성주 고등학교로 가야 되겠다. 그런데 이거 막상 가려고 생각하니 나를 그 중학교 졸업장도 없는 나를 성광고등학교 2학년을 받아준 이 학교에 대해서 내가 떠난다는 건 이 배신이 아니냐. 정말 망설여서 끝까지 가지 않다가 마지막 팀으로 안 되겠다. 역시 대학은 가려면 가야 되겠다. 해서 친구 둘과 같이 마지막 배를 탔습니다. 마지막으로 성주 농고에 가서 학교 물론 공부하는 건 물론이고 3학년 일반에 배정까지 받았습니다. 이때까지 보고만 있던 성광고등학교 임종용 교장 선생님이 무슨 소리냐. 딴 사람 다 가도 김석규는 절대 안 된다. 하고 반대해가지고 경북도청에다 소원을 제출했어요. 도청 학문과에다. 이런 일이 같은 도내에서는 편입하기 안 되는 게 법적으로 안 되게 돼 있는데 어떻게 성광고등학교를 그렇게 빼가느냐. 성주농고에서. 그래서 고소를 한 거죠. 소원을 제출했습니다. 그랬더니 이거 안 된다 해서 경북도청에서는 조사가 나왔어요. 성주 농고로 도자가 이 도대체 어떤 사람이 이런 일을 했느냐 하고 추궁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제 지금 성주 군수의 아버님이죠. 그분이 그 성주 고등학교 교무과정으로 계셔서 그런 일을 전담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허락했다. 내가 편입학을 시켰다. 하는 그러한 배짱으로 그리고 또 그때 옆에 계셨던 이덕주 선생이라든가 많은 분들의 도움으로 결국은 해결이 되긴 했습니다만은 딴 사람들은 다 불문에 붙이자. 근데 김석규는 돌아가라. 이렇게 됐습니다. 돌아가는데 완전히 돌아가는 건 아니고 가서 한 일주일만 있다가 정식으로 전학서를 써가지고 오면은 받아주는 형식을 취하자. 그래야지 이 모든 그 흐름을 중단시킬 수가 있다. 그래서 저는 쑥스럽지만 다시 또 나왔던 학교로 다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때 동급생들하고 같이 일주일 동안 공부를 하고 감사하게도 임종용 교장 선생님이 저에게 전학서를 써주었습니다. 정식 전학서를 가지고 이 성주 농고에 와서 3학년 일반으로 입학하게 됩니다. 이때의 얘기는 저보다도 그때 이 교무과정을 맡으셨던
김용대 선생님, 지금 군수님의 아버님이시죠. 그분이 이 우리 학교 61주년 개교 기념일에 기고문으로 썼던 글이 있습니다. 그래서 김용대 선생님의 기고문을 제가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제의 만남, 이렇게 돼요. 선생과 제자의 만남이 이렇게 이루어졌다 하는 뜻이죠. 성주농업고등학교가 금년에 창립 61주년을 맞아 기념책자를 펴내게 되어 나에게 축사를 의뢰해 왔기에 동문 한 사람과 나의 특별한 만남의 일단을 여기에 공개하여 나의 책임을 면할까 하니 금석지감을 금할 바 없다. 내가 성주농고에 부임한 지 만 2년이 되던 1956년 3월 그해 서울대학교에 합격한 사람은 다음과 같다 생략하고 이것은 당시 경북 도내에서도 우수한 성적이었다. 성주농고는 일약도에서 명문고로 그 명성이 높아졌다. 신학기에 3학년 3반 담임 S선생이 당시 성주 S학교, 성광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김군이 성주농고 전입학을 갈망한다고 나에게 간청한 바 있다. 6.25 때 서울서 피난 온 천의 고아이며 용모가 수려하고 자질이 뛰어나 장래가 크게 기대가 된다고 김군의 전입학을 나에게 강력히 촉구하였다. 김군은 그 학교에서 특대생으로 공락금 일체를 면제받고 숙식도 모 유지의 도움을 받고 있는 처지라 학교에서는 김군에 대한 재학증명서 한 통도 발급하지 못하게 되어 있었다. 1956년 4월 초 어느 날 S 선생의 주선으로 학교 뒤 대밭에서 나는 김군을 처음으로 상면하였다. 나 이게 김용대 선생님이 나를 이렇게 잘 본 줄 몰랐어요. 여기에 이렇게 써 있네요. 단정한 용모, 굳게 담은 입술, 빛나는 안광, 너무 저를 높이 평가하셨어요. 시원한 이마, 나는 곧 그가 비범한 소년임을 간파할 수 있었다. 처음부터 김군은 농가에 입학시켜달라고 때를 썼다. 며칠 뒤 나는 일대 결심을 하고 증빙서류 한 통 없는 김군에게 입학을 허락하였다. 교무과장으로서 용서할 수 없는 위법을 저지른 것은 무식이 저지르는 만용이라고 할까. 약 1개월 뒤에 도 항목가에서 나에게 호출장이 날라왔다. 이미 각오한 일이라 나는 당황도 후회도 하지 않았다. 교장, 교감도 어이없는 일이라 아무 말이 없으셨다. 그로부터 약 2주일 뒤 같은 호출장이 날라왔으나 이번에도 나는 가지 않았다. 5월 초순 어느 날 수업을 마치자마자 나는 교장실로 불려갔다. 도 항목과에서 M 장학사가 이로 출장한 것이다. 교무과정의 신문으로 위법 행위를 한 이유를 추궁하기에 나는 외로운 한 소년이 자기 앞길을 스스로 개척하겠다고 발버둥 치는 것을 교육자의 양심으로 참아 묵고할 수 없었다. 이런 조치도 어떤 조치도 감수하겠다고 각서에서 밝혔더니 M 장학사는 당신 배짱 하나 좋구만 하며 냉소하였다. 다행히도 M 장학사는 그 당시 이덕주 선생의 대구 사범학교 동기동창이라 그날 밤 이 선생의 간청이 주요해서 난 그 뒤 인사조치만은 면하게 되고 김군은 6월 초 학목과장 지시로 정식으로 성주농고 입학이 허용됐다. 이듬해 봄 김군은 소망대로 서울대학교 물리과대학 정치학과에 합격하여 3학년 때 고서석 중군과 같이 고등고시 행정과에 등과하였다. 그때 행정과 외교 부분 합격자는 전국에서 4명이라 한때 서울대 물리대에서 성주농고가 유명해졌다 한다. 최근 김군은 청와대 대통령 비서관에서 외무부 제1차관보로 전임한 김석규 동문이다. 이상이 김군과 나의 만남이라 하겠다. 이런 사실을 김군이 알게 된 것도 10여 년밖에 되지 않는다. 이것이 저의 은사 김용대 선생님의 글이었습니다. 이거 김용대 선생님은 김한권 군수의 아버지십니다. 성주농고에서 1년은 저에겐 참 값진 세월이었습니다. 성주뿐 아니라 도웅변대에도 나가 상도 타고
김용대 선생님의 지도로 경북 도내 수학 경시대에서 1등도 해가지고 5,000원의 상금도 받았어요. 그 5,000원 가지고 제가 생애 처음으로 손목시계를 사서 낀 적이 있습니다. 제 손목시계 볼 때마다 5,000원짜리 손목시계, 그리고 김용대님 선생님의 생각이 늘 납니다. 물론 대학 시험 준비도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3학년이니까. 요즘처럼 가회가 있는 것도 아니고 교과서를 열심히 공부하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수학은 김용대 선생님이 최고니까 그 수업을 잘 듣고, 영어는 삼위일체라는 참고서를 거의 외우다시피 하고, 제2외국어는 독일을 하나를 해야 되는데 독일을 택했는데 뭐 선생이 없죠. 그래서 참고서를 보고 성당에 독일 신부가 와 있었다. 그래서 독일 신부한테 가서 조금 배우고 뭐 배운다는 게 별건 아닙니다. 배우고 그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공부방이 따로 있는 것도 아닙니다. 양조장의 구석지고 조용한 곳이 전부 나의 공부방입니다. 이렇게 대학 입시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나는 아침 일찍 일꾼들의 해장국 끓이는 것을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시장에 가서 콩나물 많이 사다가 소금만 넣어서 끓이는 아침 해장국이지만 일꾼들은 맛있다, 네가 끓여주는 게 정말 맛있다고 정말 잘 잡수시고, 나도 거기에 고두밥을 말아가지고 배불리 먹고 그렇게 공부를 했습니다. 정말 그 시간이 행복했던 것 같습니다. 대학 입학 원서 제출 시기가 다가왔습니다. 주위에서 저에게 많은 조언을 해 주었습니다. 대학은 꼭 가야 하나, 가려면 일하면서 공부할 수 있는 대구의 청구대학 그 야간부에 가는 것이 제일 좋을 것 같은데 라고 나의 진로를 걱정해 주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나는 결심했습니다. 이왕 나중에 청구대학 야간부에 가더라도 내 실력을 한번 테스트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대한민국에서 제일 어려운 과가 어디냐? 거기 내가 한번 쳐보겠다. 그래서 그때는 공대 화공과가 어려웠고 서울대 물리대 정치 외교과가 어려웠습니다. 그러면 나는 서울대 물리대 정치학과에 지원하겠다. 그래서 서울대 물리대 정치학과에 지원을 했고 당당히 합격했습니다. 그때 서울대학교 시험에는 수학이 가장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수학 점수가 좋으면 합격되는 건데 그때 우리는 성준홍과 수학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김용대 선생님이 가르치는 수학이 상당히 아주 수준 이상이었고 미분적분도 다 배우고 그때 그 실력으로 그 은사님 덕분으로 내가 아마 수학 시험을 잘 쳤던 것 같아요. 그것이 서울대학교 합격에 아마 키가 되지 않았나 싶기도 합니다. 저는 1957년 2월 26일 드디어 성주농업고등학교 제6회를 졸업합니다. 수석으로 졸업을 했습니다. 내가 혹시 수석을 잘못 알고 있는 거 아닌가 싶어서 그 교감 선생님한테 학적부 한번 체크해달리 맞죠? 네, 당당히 수석으로 졸업을 했습니다. 몇 분의 1 전부 1등이었습니다. 5년 전 성주중학교 졸업식 날 뒷산에서 홀로 졸업식 노래를 들으면서 눈물 흘리던 그때가 생각이 났습니다. 이제 내가 진짜로 졸업하는구나. 성주고등학교를. 그것도 우등생으로 도지사 상도 타고 졸업생 대표해서 답사도 하고 그때의 감격을 어찌 다 형언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 감격적인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기쁨도 오래가지 않고 잠시 내가 어찌 그 많은 대학에 등록금을 대고 서울에서의 생활비를 감당한단 말입니까? 결국 모든 것을 포기해야 하지 않나 그러한 처지에 놓이게 됐습니다. 지금 같으면 여기 성주에 장학금도 많고 서울대학교 물리대 정치과 합격했다고 하면 등록금 대줄 사람이 아마 줄을 설 겁니다. 그러나 그때는 그런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내 문제는 성주의 걱정거리가 되고 관심사가 되었습니다. 그때 장학금이 전혀 없었지만 성주 양조장의 김세훈 사장님이 저를 성광고등학교에 입학을 허가해 주신 김세훈 사장님이 또 나섰습니다. 그분은 나의 당시 입학금뿐만 아니라 대학교 3학년까지의 등록금도 다 대주셨습니다. 정말 굉장한 은혜죠. 그분의 따님들이 한 시간 전인가 오셨더라고. 일부러 그 신문 보고
그래서 오빠 아이고 그 신문에 그래 내줘서 감사. 그분들의 사진 같이 신문에 났었으니까요. 이렇게 나는 서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1951년부터 1957년까지 6년 동안 나는 이렇게 성주에서 자라고 성주에서 컸습니다. 그 후로도 방학 되면 성주에 내려와서 양조장 일도 거들고 친구들과도 만나고 성주와 호흡을 같이 했습니다. 늘 성주와 호흡을 같이 했습니다. 성주는 나를 키워준 땅입니다. 내 마음이 고향입니다. 나의 평생을 좌우할 오늘이 바로 이 성주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이 오늘이라는 성주의 토대가 없었다면 그 후 내 인생에 내일은 있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오늘이라는 현실은 우리 모두에게 다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있습니다. 내일은 오늘의 결과물이고 열매입니다. 그래서 나는 항상 오늘에 충실하자는 좌우명을 삼고 지내왔습니다. 우리가 오늘 하는 일이 비록 보잘것없는 것일지라도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오늘 내가 처한 형편이 지극히 어려울지라도 좌절하고 비관하지만 말고 그 어려움을 현실로 받아들이고 그 현실에 충실해야 합니다. 어려움은 사방이 꽉 막힌 감옥이 아닙니다. 어딘가 출구가 있게 마련입니다. 그 출구를 찾는 노력을 오늘 우리들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주의 6년 세월이 어렵고 힘들었지만 나에게는 더없이 아름답고 값진 추억의 세월이었습니다. 러시아의 시인 알렉산드로 푸시킨의 시가 생각납니다.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슬퍼하거나 노여워하지 말라. 슬픈 날에는 참고 견디라. 즐거운 날이 오고야 말리니 마음은 앞날에 살고 지금은 언제나 슬픈 것이니 모든 것은 뜻없이 사라지고 지나간 것은 또 그리워지나니. 이 푸시킨의 시처럼 나는 성주의 어려움을 원망하거나 슬퍼하지 않았습니다. 그때가 나의 값진 보람이었고 아주 고마운 추억이었습니다. 성주에서 나를 도와주신 모든 분들에게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머리 숙여 감사를 드립니다. 서울의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서울이라는 큰 벌판에 나홀로 학업을 이어간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정치과에 들어온 친구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경기고등학교, 서울고등학교, 경북고등학교, 경북고등학교, 대전고등학교, 경남고등학교, 부산고등학교 등 출신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내가 성주 농고에서 왔다가 무슨 성주 촌놈이 왔어 그러고 아주 신기해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관심의 대상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 당시 대학생들이 밥벌이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르바이트는 가정교사밖에 없었습니다. 나시 여러 곳에 가정교사 노릇을 하면서 서울의 대학생활을 이어갔습니다. 친구들은 대학생이 되었다고 해서 뽐내고 당구도 치고 음악 감상실에도 가고 다방에도 가고 했습니다. 나는 그런 대학생의 사치와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그래도 내 친구들은 내 사정을 아는 친구들은 항상 나를 돈 안 내는 초대하는 친구로서 늘 불러주었습니다. 대학교 3학년이 되었습니다. 이러다 모두들 앞으로 우리가 졸업하면 뭘 하나 하는 것을 생각하는 때였습니다. 대학원에 가겠다는 사람도 있었고 그 당시에는 한국은행에 가겠다는 사람도 많았고 언론에 가겠다는 사람도 많았습니다. 그리고 고등고시를 쳐서 관료가 되겠다는 그런 사람들도 들어 있었습니다. 그때 성주에는 마침 고등고시 행정과에 합격하고 34살의 나이로 성주 군수로 부임하신 남봉진 군수가 있었습니다. 모두가 부러워했고 선망의 대상이었습니다. 내가 대학교 1학년 때 친구 서석준 군과 같이 관사로 남봉진 군수를 찾아갔습니다. 당돌하게 면담 신청을 한 대학생 2명을 군수께서 잘 맞이해 주셨습니다. 성주 군청 뒤에 관사에서 맞이해 주셨습니다. 남군수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가난한 학생이 현실을 극복하고 잘 살아나가려면 혹시 관계로 나갈 생각이 있다면 고등고시를 치는 수밖에 없다. 요새 말로
개천에서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예로 흙수저가 금수저는 아니더라도 최소 은수저라도 되려면 고등고시를 치는 수밖에 없다. 자기 경험으로는 그렇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때 이 남군수는 자기 생각과 그때 우리하고의 만난 것을 1984년 한국경제신문에 썼습니다. 그때 아주 자세한 이야기를 김군과 서석준 군, 지금 아웅산에서 돌아가신 서석준 군과의 두 사람이 나를 찾아왔었다. 그래서 나는 이런 이야기를 해줬다 하는 것을 신문에 냈습니다. 그때 기사를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만. 그때만 해도 고시는 하늘의 별 따기였습니다. 그래, 그때는 재용시험이 아니었습니다. 자격시험이지. 이 시험만 하나 합격하면 내가 성주 군수가 될 수도 있고, 외교관이 될 수 있고, 뭐 학교, 문교부에 들어갈 수도 있고, 이게 하나의 자격시험, 뭐든지 할 수 있어. 사법시험을 하면 판사가 되고 검사가 되지만 행정시험을 하면 융통성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재형시험이 아니기 때문에 금년에 아니면 내년에 취직하지, 뭐 내년 한 3, 4년, 5년 후에도 유효한 그러한 아주 자격증이었습니다. 참 좋은 자격증을 땄는데 저는 평소에 꿈꾸던 대로 외교관이 되자 해가지고 외무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우리 외교부에 합격한 것이 4명이었습니다. 전국에서 4명, 그때 59년도에. 4명인데 성주고등학교가 서석중고가 나 2명이 합격했습니다. 야, 반이 성주농고에서 차지했어요. 전국에서. 그래서 성주농고가 도대체 어디 있는 어느 학교냐 하고 아주 대구 매일신문에도 좀 나고 서울대 물리정치과에서는 벽보도 붙고 도대체 이런 학교가 있다 하는 걸 알리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대학교 3학년 때 합격한 유일한 재학생이었습니다. 근데 이 합격하기까지는 상당히 참 인고가 많았습니다. 서석준 군을 한번 응시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의 충고도 받고 고치도 듣고 책도 좀 빌리고 동대문 시장에 가서 그 헌책방에는 책이 쌉니다. 시험 준비하는 책도 몇 권 사고 그래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영양실조 안 걸릴 정도로 식사도 하면서 도서관에서 책과 씨름을 했죠. 근데 시험을 준비한 지 5개월이 되는 1959년 8월 나는 시험을 쳤습니다. 친구들은 고등고시를 달랑 5개월 만에 붙는다는 건 넌 너무 욕심이고 도둑놈이야 말이야. 그건 안 돼. 더 1년 뒤에 할 걸 준비하고 몸이나 주시라고. 야, 내 불합격을 이미 예고하듯이 친구들은 위로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이번에 떨어지면 내가 또 누구한테 돈을 좀 빌려달라고 그러게 내가 또 어디에 기거하면서 이 시험 준비를 하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까? 기가 찼습니다. 이번에 꼭 돼야 된다. 그러한 나의 소원이 간절히 바람이 받아졌는지 1959년 11월 11일 나는 제11회 고등고시 행정과의 필기시험에 합격했습니다. 그리고 1개월 후 12월 12일 면접을 거쳐서 최종 합격해서 외교관의 길로 들어서게 됩니다. 대학교 재학 중에 3학년 재학 중에 이렇게 고등고시에 합격하고 한다는 것은 참 어렵고 자랑스러운 이야기지만은 그런 때일수록 정말 성주가 그리웠습니다. 그래서 성주에 내려와서 이 학교 운동장에서 전교생을 모아놓고 제 합격 소감도 얘기하고 짧게나마 격려도 하고 그런 시간도 가졌었습니다. 그리고 성주군에서는 저와 서석준 군의 환영 축하 식도 열어줬습니다. 꽃을 많이 갖다 놓고 연설은 안 했습니다만 그러한 식도 가져주고 많은 유지들이 참석했고 그리고 남봉진 군수를 하다가 도학문가로 도로 전근 가신 분이 한글 사전을 선물로 보내왔더라고요. 야, 너희들은 이제 가면은 외교관 시험에 합격했으니까 외국어를 많이 할 테지만 한국어를 잊으면 안 돼 하면서 한국어 사전을 한 권씩 저와 서석준 군에 보내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 사전을 아마 제가 어디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때 벅찬 감격은 참 300대 1이라는 시험을 합격하고 성주 고등학교 생긴 일에 처음으로 행정과에 합격한 것입니다.
얼마나 마음속으로 또 무릇했는지 정말 여러분들과 그때의 감격을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그때 저를 도와주신 성주 양조장의 김세훈 사장과 사진도 찍어가지고 가족들과 같이 사진도 찍고 합격증을 해들고 사진 찍은 것이 그 연합통신에도 나고 경향신문도 났더니 그 사진을 보고 그 따님들이 여기까지 찾아와서 아까 인사를 했습니다. 역시 그 사진이라든가 매스컴이라든가 그렇게 상당히 그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나는 고시는 합격했지만 이제 앞으로 공무원 생활을 하자면 군대도 가야 되겠고 대학교도 졸업해야 되는데 어떡하나 우선 그 서석중군과 같이 얘기했습니다. 우선 그럼 군대 가자. 군대 가려면 그때만 해도 그 길거리에서는 막 장병들을 잡고 할 때지만 제가 적기에 군대에 들어간다는 건 또 그리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적기에 4월 달에 우리가 군대 가야 되는데 4월에 들어갈 수 있겠느냐. 그럼 백을 써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남봉진 성주군수가 그때 도에 무슨 과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다짜고짜 찾아갔죠. 그러니까 왔나 하다. 뭐 하러 갔어. 이번에 군대 가야 돼. 시험 합격한 지 얼마 됐다. 아니 군대 가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옆에 징병 담당 그 과장의 친구니까 그 부탁을 해가지고 그날로만 군대 가게 됐어. 그래서 흰 수건을 통에 메고 운동장에 앉아가지고 그 모두 기다려가지고 대전역을 거쳐서 논산훈련소를 둘이 같이 갔습니다. 그래 머리를 깎고 대한민국 국군이 되었죠. 그래서 저는 그때 제 군번이 10676783 그리고 바로 뒤에 있던 서석중군은 106784번이었습니다. 지금도 그때 군번을 보물처럼 제 장식장에 걸어놓고 있습니다. 아마 정문에서 군대 나갔다 왔느냐 하면 나는 그 군번을 갖다 댈 작정이에요. 군대에 있을 때도 서석중군과 저는 상당 기간 같이 복무했는데 5개월 동안 전방 대대에서 초소에서 같이 보초를 썼습니다. 한 사람이 보초를 쓰면은 한 사람이 밥을 짓고 앞에 시냇물이 있으니까 그때 물도 깨끗했나 봐요. 그 물로 밥을 짓고 했었습니다. 근데 마침 사종계 대대에 부식을 날라주는 사람이 저 멀리 조금 도해지에 가서 부식을 사다 공급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마침 성주 사람이었어요. 정문을 우리 보초 서는 곳을 지날 때마다 꽁치 한 마리든지 뭐 고등어 한 마리씩 던져주고 간다. 그러면 우리는 그걸 받아가지고 잘 구워가지고 둘이서 같이 먹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또 한 번은 사격 시험이 있었는데 내가 사격을 잘 못하는데 딱 쏘니까 그 옆에 조수가 우리 상급자죠. 보면서 김군은 고향이 어디야? 말소리 들으니까 경상도 같은데 예, 저는 성주서 왔습니다. 나도 성주인데 그러면서 내 쏘는 것마다 높은 점수를 매기는 거예요. 덮어놓고 내가 삐뚤음하게 쏴도 명중 그래가지고 아주 최고의 성적을 받았죠. 근데 그 다음 문제는 사단 사격대회에 누구를 보내느냐 하는 사단 당연히 김석규가 특등사수인데 제일 점수가 보내야지. 저는 그 실력도 없는데 고향 덕으로 특등사수가 돼가지고 거기에 나가야 되는 그러한 형편에 놓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나간 기억은 없는데 어떻게 그 어려운 지경을 모면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우리 군대 생활할 때도 성주 사람들께서 서로 돕고 반찬도 주고 사격 점수도 높이 매겨주는 그러한 은혜를 입은 곳이 성주입니다. 그렇게 군 복무를 마치고 저는 1964년 4월 외무부 수습 사무관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서석중군은 부흥부로 갔죠. 왜 나하고 같이 외무부로 간다고 그러니 글로 가느냐. 하숙비도 없어서 말이야. 우선 그쪽이 먼저 발령이 난다고 그래서 글로 갔다 이러더라고. 하숙비 없는 게 상당히 복이 됐죠. 그때 개발경제 박정희 대통령 5개년 들었을 때 부흥부가 경제기획원이 되고 거기에 인재가 필요한 곳이니까 그때 하숙비 없었던 것이 정말 잘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아주 고지식하게 딱 외무부 가야 되겠다. 몇 개월 뒤에 외무부로 들어갔습니다. 외무부 첫 근무처는 외무부 의전실이었습니다. 그때 그해 7월에 혁명 정부가 들어서고 했을 때 무엇보다 중요한 혁명정신이 공무원들이 잘 들어있나 하는 거였고 그래서 교육을 중시했습니다. 전국의 고급 공무원들 다 모아가지고 동국대학이죠. 지금 동국대학에서 한 2개월 동안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 교육을 하는데 졸업식
가까워졌는데 우리 반에 들어오더니 김석규라는 수험생 어디 있어? 전대역 하니까 이리 나와 그래. 이거 내가 그 혁명 정신을 잘 못 배웠나 싶어서 섬찟한데 아니 그게 아니고 사진 찍으러 가자 이게. 사진 뭐하고 찍습니까? 1등을 했으니까 사진을 찍어야 된다. 내가 1등을 했다는 걸 그쪽 사진사에서 들었죠. 사진 듣고 1등을 하면 사진을 걸어가지고 그 복도에다가 몇 년이고 걸어 놓는데 그리고 일개 특진도 시킨다. 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갓 사무관으로 수습 사무관으로 임관됐는데 특진이라는 게 말도 안 되는 거니까 특진은 안 되고 제 사진이 그 중앙공무원 교육원 복도에 몇 년간 아주 걸려 있었습니다. 그 매기마다 수석 졸업생 사진을 쫙 걸어놓는데 그때 내 사진도 하나 띄어 있었습니다. 그 후에 지금 교장 선생님께 소개했듯이 외무장관 수행비서관, 국무총리 의전비서관을 거쳐서 64년에 주 멕시코 3등 서기관으로 겸 부영사로 해외 근무 발령을 처음으로 받습니다. 나의 첫 해외 근무지가 바로 멕시코입니다. 여러분들 멕시코 잘 아시죠? 멕시코 3년 근무 후 국내로 돌아와 외무부 차관 비서관을 지냈고 주 스페인 1등 서관을 나가서 그때까지도 스페인에 대사관이 없었어요. 내가 처음으로 스페인 대사관을 개설했습니다. 이렇게 스페인어 사용 지역 근무를 통해 배운 스페인어는 나중에 제 외교관 생활을 하는데 큰 자산이 되었습니다. 대통령 스페인어까지 통역을 담당했으니까요. 내가 스페인어를 잘한다고 해서 출장도 더 많이 가게 되고 유엔 총회가 되면 스페인 담당 지역에 로비를 하라고 그쪽에 출장도 가곤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무엇인가 잘하는 것이 있으면 말이죠. 내세우십시오. 여러분들이 춤을 잘 춘다, 노래를 잘한다 하면 그거를 감추지만 내세워야 된다. 내가 이런 걸 잘할 수 있다. 그래서 주위가 인정을 해야 돼요. 주위가 인정을 하면 또 기회가 생기는 겁니다. 움츠려가지고 내가 아무것도 뭐 하지만 내가 겸손만 해가지고는 안 됩니다. 뭔가 잘할 수 있는 특기가 있으면 노래를 잘하면 노래, 춤을 잘 추면 춤 이렇게 나타내는 게 좋습니다. 이것은 제가 모시던 김용식 외무장관한테 들은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주미대사관에 워싱턴에 나가서 정무참사관으로 근무하는 동안은 여러 가지 한미관계가 어려울 때입니다. 박동사건 등등 해서 주한미군 감축 문제, 인권 문제, 코리아 게이트 등으로 얼룩진 한미관계를 정상화시키는데 조금이나마 기여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2005년 발간된 제 책 코리아 게이트 현장에서 그때 이야기들을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후 스웨덴 공사로 나갔다가 국내로 다시 돌아와서 외무부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미주국장이 됩니다. 미주국장 그때는 요즘 북미만 담당하지만 그때는 아라스카부터 저기 남쪽 남미 끝까지 칠레 끝까지 담당하는 남북미를 다 담당하는 그러한 지역을 관장하는 국장입니다. 내가 그 다음엔 주 파라과이 대사로 나가는데 나중에 파라과이에 대해서도 얘기하겠습니다만 첫 해외 공관장으로 나간 것이 파라과이입니다. 파라과이는 조그마한 나라인데 그 83년에 이제 파라과이에 나가서 3년을 보내고 다시 서울에 돌아와서 전두환 대통령의 외교 담당 정보비서관을 지냅니다. 그 후 나는 외무 제1차관보를 거쳐서 주 이탈리 로마의 대사로 나가고 그 후에 주 러시아 대사가 되고 이어서 외교안보 연구원장으로 돌아오고 1998년에 김대중 정부의 초대 주 일본 대사로 부임합니다. 일본의 버르장머리를 고쳐줘야겠다 하고 한 말은 장제민 중국 주석이 방한했을 때 김영삼 대통령이 하신 말씀, 일본을 향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일본은 한일업협정을 그때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동해의 바다는 무법천지가 되고 한일 관계가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저는 주일대사로 나갔습니다. 한일업협정을 다시 새롭게 개정해서 체결하고 동해안의 업 질서를 바로잡고 김대중 대통령의 방위를 기회로 새로운 한일 패트너십 관계의 토대를 마련하는데 기여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때는 정말 한일 관계가 요즘 아주 그렇고 불편하지만 그때는 최상의 관계였다고 자부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최상의 관계를 위해서 미력이나마 기여했다고 자부하고 싶습니다. 그러한 과정을 거쳐서 저는 2000년 4월
40년의 외교관 생활을 마무리합니다. 뒤돌아보니 40년 외교관 생활이 빨리도 지나갔습니다. 이제 은퇴하여 국내외로 인연이 있는 곳을 찾아보고 친구들도 만나고 책도 쓰면서 지나고 있습니다. 처음에 말한 것처럼 지난해 6월에는 성주의 추억의 여행을 왔습니다. 내가 일하던 가수원, 정미소, 양조장은 간 곳이 없고 내가 다니던 성광고등학교도 찾을 길이 없습니다. 이제 이곳 성주고등학교로 통합되었으니 나는 여러분의 통합 선배이기도 하고 이 학교는 나의 통합 모교이기도 합니다. 이 멋진 학교가 바로 나의 모교고 이 잘생긴 여러분들이 나의 동문인 것이 자랑스럽습니다. 꿈은 누구나 가질 수 있는 겁니다. 외교관이 되겠다, 뭐 대통령이 되겠다. 어릴 때는 전부 대통령 되겠다, 장군 되겠다 이런 게 꿈 아닙니까? 그 다음에 초등학교, 중학교가 되면 또 달라지고 또 조금 있으면 또 달라지고 나중에 취직도 못하면 또 난 취직이라도 했으면 좋겠다. 뭐 회사에 전무라도 했으면 좋겠다. 이 꿈이란 거는 참 우리가 꿀 수 있고 하지만은 꿈을 가진다는 것은 좌절되죠. 그래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 꿈을 위해서 이룰 수 있느냐 하는 것은 별개 문제로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꿈은 가지지 마라 그래도 가집니다. 꿈은 욕심입니다. 사람이란 건 욕심이 있는 거고 욕심이 꿈을 만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언제나 욕심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꿈을 가지시고 그리고 내가 오늘 강조하고 싶은 것은 꿈이 있다고 해서 오늘을 게을리하면 안 됩니다. 오늘의 현실을 원망해서 내가 무슨 꿈을 꿔 이러시지 마시고 오늘에 충실하고 오늘에 내가 맡은 바 임무를 성실히 완수할 때 그 꿈 발자국 다가갈 수 있고 그때 새로운 꿈을 설계할 수 있는 겁니다. 감사합니다.